몇몇 제 이제 가까운 후배들 중에 그런 후배가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따문 어느 정도 그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멀쩡하게 하던 사람들이 자기 집 팔고 뭐 다 팔아가 가족들하고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던데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친구를 이해하기나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발간해서 그것과 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 전문가라는 그 직업도 가지게 되고 또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자녀들은 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게 굉장히 살아가는데 창조적인 어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말 하니까 미안한데 경상도 말로 실은 배부른 지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 좀 가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여행 좀 가라 그러면 뭐가 없어서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절대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에 그런 욕구와 욕망이 생겨난다면 한 번쯤 실행해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산만 있으면 사람들이 제주도 옵니다. 한라산만 있으면 제주도는 그냥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가보면 이런 관광 시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적인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가장 대한민국에서 관광 산업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 사업이더라고요. 막 너나 없이 바다에도 케이블카 띄우고 산꼭대기도 케이블카 띄우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거나 이렇게 뭔가 임팩트 있게 세상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반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가 요즘 외국 관광객들한테 또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게소잖아, 그죠? 저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휴게소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휴게실은 죄송합니다, 똥이었습니다. 가서 정말 음식도 굉장히 이게 먹어도 되나라고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화장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화장실 휴게소 화장실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그거는 전시장 같아요. 벽에 사진을 붙여놓은 데도 있고 뭐 그 인형 같은 거를 갖다 놓은 데도 있고 뭐 하트를 이렇게 몇 개 놔서 화장실에 사진 찍는 분들도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반 시설 확충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지금의 이 성장 요인들이 나중에 반대로 가면 이 관광 산업이 가지는 문제점하고 또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쨌거나 과거에 비교해서 이런 교통이나 정보통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여행 정보 수집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찌됐든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단체로 가는 관광이 패키지가 뭐 거의 해외여행 가면 패키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패키지 여행 가는 숫자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관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특히 배낭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광산업이 발달을 하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결의 양면성처럼 우선은 그 부정적 요인을 말씀드리면 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사시사철을
안정된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산 주변에 있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계속 똑같은 숫자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가을 단풍철이다 이렇게 되면 집중해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 그 국립공원 근처에도 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또 여기에는 뭐 고용 인력들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리는 철에는 많은 고용 인력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용 인력들이 그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문화 유산에 대한 훼손도 좀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꼭 산에 가면 큰 바위 있으면 뭐 순이야 사랑한다, 뭐 영이야 우리 언제 왔다 갔다 왜 그걸 꼭 거기다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그 보존의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그거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유산들이 안타깝게도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관광산업의 발달이 이런 면에서 대처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미래는 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이건 특히 뭐 공원이나 이런 곳이 중심이 되겠죠.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게 산도 휴지기를 두고 등산도 등산객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해서 가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그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휴가철에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과에서 또 펼쳐지는 아름다운 뭐 수영행이라든가 뭐 빨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급증했을 때 과연 자연과 관계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게 해외 여행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게 되겠지만 이 외국인과의 문화청들로 인한 그 부정적 시각들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또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광을 오거나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소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바로 이제 그런 말들 하면 외국인들이 니 뭐라 했노 하고 바로 우리말로 이렇게 대꾸를 해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이 인사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도 각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를 그 관광 가기 전에 그 나라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게 그러니까 상호 문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또 이 관광 산업을 통해서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경우 있죠. 외국인들이 길을 묻거나 뭐를 이렇게 하려고 다가오면 무조건 도망을 가시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는 외국인이 오면 I don't know 이렇게 딱 그래도 그분들한테 아주 친절한 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쨌거나 외국인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의 개발인데요. 자, 개발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보존과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오타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광객이 수정 증가만 아닙니다. 관광객들을 뭐 수정시키는 게 아니고 수적 증가입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오타에 대해서는 타자는 제가 제 밑에 단원한테 시켰는데 가는 대로 책임은 확실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가면 이 부분이 또 생겨나요. 우리는 여기 제 공직에 계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두 분, 선생님 세 분 계시는데 제가 그 공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끝나고 나서 골목에서 폐지를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재단 일도 했고 현장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과 예술가와 행정은 저는 이게 삼각, 이 다리 묶고 뛰는 건 뭐죠? 이인 삼각 경기. 정확하십니다. 그 이인 삼각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참 힘든 게 뭐냐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자치단체장님들 이렇게 선거제로 민간 단체장님을 뽑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뀌면 앞에 분보다 무조건 나아야 돼요. 결과가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 직결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무조건 많아야 된다. 축제도 올해 직결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전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축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관광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자연환경 또 거기에 지역의 그 의식 수준 그리고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욕구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관광 자원에 대한 개발도 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축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전국의 축제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뭐 어디에 A 지역에 무슨 축제를 가나 B 지역에 무슨 축제를 가나 축제들의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도시보다 소도시로 가면 이제 또 생기는 문제점들이 또 관람객 수하고 직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가장 대중성 있는 가수들이 프로그램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역민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지역에 가면 막걸리 파티가 꼭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관람객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이 축제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천에 가나,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오나, 부산에 가나, 그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이 없다면, 그 장소에 대한 매력이 없다면, 거기에 갖고 있는 콘텐츠가 똑같다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축제를 개발할 때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축제를 설명을 드리면 예전 축제는 관람객은 거의 제3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부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고 파는 것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유명 관광지에 이렇게 가도 먹거리를 이렇게 가서 보면 먹거리도 사실은 정체 불명의 그 지역에 먹거리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축제에는 나중에 그 설명이 나올 건데 심지어는 기업형 이 상인들이 있어서
대구 축제에 뭐 강원도 팀이 와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관광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계획자들 입장에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자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제3자가 아니라 이 축제를 같이 만들고 체험하고 느끼고 해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그 관광 산업의 또 하나의 대세처럼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대중문화하고 관광 산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자연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있고 또 역사적인 유적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관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이게 대중적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대중문화들은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대중들의 생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또 대중문화가 가지는 순수 예술하고에 비교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말초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TV의 우리 드라마를 보면 출연자 모두가 가족 아닙니까? 뭐 사랑했는데 보니까 사촌 오빠고 사촌 오빠의 뭐 엄마를 보니까 뭐 우리 삼촌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대중문화가 대중들이 흥미롭게 좋아하는 부분들을 시청률을 올리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 예술성이라든가 스토리의 기본적인 라인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대중문화는 순수 예술에 비교해서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뮤지컬이나 대표적인 게 영화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요소만 가지고 뮤지컬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춤이 들어가 있고 노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화려한 무대가 바뀌는 장면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순수 예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게 영화는 한 편을 찍어 놓으면 이 필름만 복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이든 뭐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이거를 동시에 관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연 순수 예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딱 그 무대에서만 한시적으로 공연되어지는 게 이 공연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순수 예술에 비교해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와 연계된 관광 사업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들 또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어떤 테마파크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라든가 스포츠 경기 뭐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또 삼바 축제나 뭐 이런 대형 축제들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런 대중문화와 관련된 곳을 뭐 한두 군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해 근처에 있는 주자각 가보셨으신 분 계시죠? 많으시죠? 없으십니까?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있어도 지금 손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주자각은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한지민 소지섭이 주연으로 등장했던 카인과 아벨이라는 드라마 촬영지가 바로 주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3 촬영지도 주자각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그리스라고 불리던데 저는 직접 여기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운하 강을 타고 그러니까 다리들이 수도 없이 많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예요.
근데 이 주자각도 우리 쪽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또 계기 중에 하나가 이런 영화 촬영지로서 많이 소개가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지도 않지만 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도 거기 영화 저 졸리 누나가 했는 그 툼레이저가 뭐 영화가 있죠. 그 영화 촬영지에서 앙코르와트가 또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뭐 여러분들 오사카는 다들 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줄 아는데 여기 가면 오래된 뭐 오사카 성 같은 것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톤부리라는 밤이면 광란의 현장이 모여지는 우리 동성의 한 3배쯤 되는 인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어서 멀리 이 본사까지 못 가는 분들은 여기에 가서 간접 체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가시는데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가서 이거 4D 그 체험 한번 하는데 2시간 걸려요. 한 개 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러고 그 체험하는 시간은 뭐 한 5분, 10분인가? 그래서 이 투자 대비 아주 비효율적인 거였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남이섬에 한번 정말 일본 관광객들한테 곽강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외국인들한테 또 드라마 도깨비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가슴에 꼽힌 칼을 뽑아줘 보이느냐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BTS 그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주문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문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특히나 이 한류 열풍의 BTS는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광 우리 국내 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가지만은 아주 상대적으로 야가지만 우리 대구도 이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대명동 계대 캠퍼스 여기가 그 우리 국내 방송사나 영화사에서 촬영을 하면 가장 좋아하는 촬영지예요. 그래서 뭐 대명동 계대에서도 영화가 좀 많이 그 촬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 축제로서 요즘 각광받는 치맥 축제 이거는 뭐 이제 브랜드화가 될 정도로 돼서 도리공원 일대도 외지 사람들한테 이 치맥 축제가 되는 8월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저 윗동네도 이 관광 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최근에 보도 자료들을 보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위원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은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3대 국제사업으로 뭐 원천관광지구 개발이라든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삼지연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 산업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7시 10분이네요. 40분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뒤죠?